안녕하세요. 임광자의 인체 여행입니다. 오늘은 십간 갑을병정과 그 다음에 자축인묘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십간 천간과 바로 십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십천간과 십이지의 음양오행과 그 다음에 음양오양을 붙인 거하고, 그 다음 육식갑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갑을병정, 여기에서 쭉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가 있는데, 이건 오늘날의 한자예요. 근데 이 오늘날의 한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갑골 문자에서 이게 유래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갑골 문자 전, 그 다음에 상주 문화 전, 그런 거 사전에 의해서 이걸 발췌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갑골 문자, 이 문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바로 동물의 큰 뼈, 넓적발이나 그 큰 뼈라든가 거북이 등에 글자를 새겨 가지고 상나라 사람들, 즉 은나라 사람들이 점을 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치는데 그런 데다 글자를 적어요. 그 복술사들이. 그 다음에 해 가지고 점을 치고 그 글자를, 새긴 글자를 불에 태웠대요. 태워 가지고 나타나는 형상을 보고 점을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점술에 능했고, 그걸로 실은 나라까지, 술과 점술로 나라를 말아먹어서 주나라가 생겼는데, 고대 중국 삼국이 있는데 고대 삼국의 하은주예요. 근데 은나라에 이 갑골 문자가 전부 나오고, 은나라의 그 수도 은어도 나오고 왕궁토도 나오고 왕릉도 나와가지고 국가로 인정하게 되었죠. 근데 그 은나라 때 만들어진 이 갑골 문자에 하나라가 있었다는 것이 새겨져 있대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은나라 전에 하나라가 있었고, 은나라가 굉장히 거대한 안궁이라든가 왕릉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바로 그 전에 하나라가 전설로만 있는 게 아니라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현재까지 유물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라 것이. 분명히 그 전에 모든 것을 정황을 봤을 때는 있고 전설로도 있는데, 그러면 바로 갑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거북이 등 모양이죠. 등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거북이 모양으로. 그 다음에 이 을자는 양날의 칼 모양이에요. 이 글자가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요 글자, 이거는 호미 모양이라고도 하고 등 모양이라고도 해요. 불빛 등 드는 거 있죠. 그 다음 요거는 고무래 모양이라고 그래요. 찍는 그 뭐 연장 같은 건가 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병기 모양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자는요, 처음에 이거 화살 양쪽에 그 날카롭게 되어 있는 건데 화살 촉에 매달아 가지고 팍 작살처럼 사용했던 무기래요. 그 다음에 이건 돌로 만든 악기 형상이라고 그러고 경자죠. 그 다음에 향별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문신용으로도 사용하는 칼이래요. 작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석침 모양이에요. 그 돌로 깎아진 석침 확 쏘겠죠. 이렇게 사방으로 뻗은 칼날, 이걸 칼날로 던지면 저기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십이지에는, 십천간은요 하늘의 재앙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으로 이런 무기가 형상화됐고, 그 다음에 여긴 자축인묘는 바로 땅의 지지, 땅에서 나오는 저기를 막는다고. 그 다음에 병졸들, 병사들이 많으려면 애기들이 많이 있어야겠죠. 아기 모양이라고 그래요. 이건 아들 자자라고 하는데 요 모양이 만들어졌고 이게 만들어지고, 축자는 이 모양, 이것도 무기 모양이죠. 이런 무기 모양들이, 또는 그 죄수들을 잡아가지고 형벌을 하는
형벌을 하는 모양을 본따서 만든 게 12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갑을병정이라든가 자축인묘는 원래는요 무기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점술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경우가 되느냐 하면은 목걸이라든가 그 원주민들 옛날 사람들 고대에 보면 목걸이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뭐 매다른 것이 많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술적으로 무기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장식품으로도 썼던 거래요.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나중에 여기에 음양오행이 붙어졌어요. 그래서 그 음양오행이 붙은 것이 바로 여기에 이제 나타나죠. 여기에 조금 더 이렇게 할까요? 음양오행이 나타나는데 양은 큰 거예요. 음은 작다예요. 지난 시간에 음양오행의 유래에서 배웠죠. 양은 큰 거고 양지 바른 곳이니까 음은 작다. 작은 곳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오행 있죠. 목, 화, 토, 금, 수. 저는 나무, 불, 흙, 새, 물 그렇게 하거든요. 나무, 불, 흙, 새, 물이라고 하는데 목화, 토, 금수. 그러면 갑은 양이니까 커요. 그래서 나무고 갑을은 나무고 그런데 나무고 푸름이고 그 다음에 이건 청색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은 작은 나무예요. 이거는 거목이고 이건 작은 나무고 여기에서 병정은 화죠. 그래서 적이고 북다예요. 붉은데 양은 큰 거예요. 태양이고 거대한 용광로고 그런 것이 바로 병이에요. 저기는 병은 태양이고 그다음 용광로고 큰 거 불을 말하고 정은 등잔불이라든가 작은 등불이라든가 그런 거 작은 불을 말해요. 여기에서 저기는 정은 여기에 양이고 이건 음이니까. 그다음 무기경신은요. 여기가 노란색이라 잘 안 보이네요. 이거는 흙이죠. 그래서 황이에요. 황이고 이거는 노란색이고요. 노란색이고 이것이 되고 토양이고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경신은 쇠고 하양이고 백색이에요. 칼이라든가 무기 이렇게 보시면 바로 하얗죠. 그래서 경신인데 이 경은 큰 거예요. 작은 게 아니라 큰 저기가 되겠죠. 그리고 신은 작은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작은 거 홈이라든가 그런 거는 액세서리. 그거는 신이고 아니 여기에서 참 쇠니까 그러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죠. 그러면 임계가 있는데 임은 큰 호수 같은 거 태평양 같은 거 그런 거 큰 거예요. 그리고 개는 계곡물 같이 시냇물 같이 절절절 흐르는 거라든가 작은 물 찻잔 속의 물 그런 것이 임계예요. 그래서 목화 토 금수를 붙였어요. 근데 자축이면은 조금 복잡해요. 이 다음에 12지 띠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여기에서 자하고 해는 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음력 저기를 보시면 바로 어떤 게가 나왔냐 하면은 음력 동짓달이 들어있는 게 자예요. 동짓달부터 자축인묘 그렇게 달에도 이름을 아니 12지를 붙였어요. 나중에는 연에 붙이고 여기 달에 붙이고 날짜에 붙이고 시간에 붙이고 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건 양인데 큰 물이에요. 그리고 물은 깊으면 안 보이니까 바로 물속 그죠 아주 깊다 검정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는 그렇고 그 다음에 축하고 그 다음에 사 있죠. 아니 축하고 이런 게 바로 요렇게 온 것이 뭐냐면 요렇게 온 거죠. 그것이 바로 흙이에요. 이거는 이제 12지 때 배울 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묘는 나무를 뜻해요. 그래서 인묘는 나무를 뜻한데 이는 크고 저기는 작으니까 작고 저기다. 그리고 나무다. 그 다음에 이제 사, 오 여기에는 불이고 화. 왜냐면 이게 여름이거든요.
나중에 12지띠 배우면 그 달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신유는 여기에서 금이고 백이에요. 그 다음에 술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토가 되죠. 여기에서. 그 다음에 해는 작은 거예요. 그 저기에서 작은 거고 검정색이고 해는 작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크게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추울 때니까 얼었죠. 그러면 이 다음에 가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설명하면 돼요. 이 십간 10개와 12지를 짝을 맞췄어요. 짝을 맞추니까 바로 6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간 10개 하고 이거는 6번을 쓰고 이건 5번을 쓰면은 바로 60갑자가 되는데, 60회가 갑자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60갑자예요. 그래서 60진법이죠. 여러분들이 임진애란이라든가 갑신정변이 있었죠. 그거는 그 해의 간지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 임진애란이, 지금은 연도로 외우죠. 연도로 외우지만 옛날에는 60갑자에 따서 그 해의 간지를 갖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쭉 있죠. 요게 바로 천간이 5개, 갑으로 시작하죠. 전부 갑으로 시작해서 6개. 그 다음에 자축 인묘가 쭉 이거 하면은 5번을 왔다 갔다 하면은 끝나요. 여기에서 개해가 되죠. 갑자가 처음에 시작하고 개해는 이게 천간에서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12지에서 마지막 개해. 그래서 60개고 60가짜. 근데 이 다음에 12지 띠를 이제 내일 모레쯤, 모레나 조금 이번 주 토요일이든지 9일날이든지 마지막으로 이제 할 건데요. 12지 때에서 자는 쥐고 소는 축이고 이게 이제 실제로 나와요. 그거를 갖다 이 다음 시간에 12지 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그 해에 이제 말하는 것을 전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세요.